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취득세는 중과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서 네. 책이라든지 어떤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네.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1세대 1주택이 갖고 있는 비과세 그런 혜택을 다 주는데 네네. 이렇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네네. 조건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비과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세금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 네.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항상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좋은 게 있다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항상 비과세가 있다면은 이 비과세가 좋긴 한데 그냥 쉽게 되진 않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비과세가 있어? 이거 완전 좋은 건데 항상 좋은 면만 봐요. 물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중요하지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편의상 1번 주택 그리고 2번 주택 이렇게 네.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당연히 1번 주택이 먼저 취득한 구입한, 집이겠죠. 자 일단 이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본을 아시고 여기서 파생되는 예외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부터 할게요. 자 1번 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1번 주택에서 살다가 이제 2번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자 어떤 경우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더 좋은 집으로 넓혀가고 그렇죠. 싶어요. 뭐 평수가 좀 더 큰 곳으로 가고 싶거나 좀 더 새 거로 가고 싶거나 그렇죠. 직장에서 가깝거나 애 키우기 좋은 데로 가고 싶거나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1번 주택을 취득을 하고 2번 주택을 1년 있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1번을 사고 2번을 사버리면은 이거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2번을 사라. 자 그리고 1번에서 2번 간 다음에 이 2번 집을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요 1번 집을 파시면 돼요. 3년 이내에. 자 그리고 마지막 요 파는 요 1번 집 있잖아요. 요 1번 집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이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여서 1년 있다가 살아. 1후. 얘는 2년 보유 또는 거주해라. 그래서 2보. 그리고 3년 이내에 매도해라. 그래서 3매. 1후, 2보, 3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뭐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2018년 9.13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 1후, 2보, 3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외를 넣을게요. 처음에 샀던 이 1번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사잖아요. 그럼 이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후, 2보, 3매인데 1후, 2거가 이제 되는 거죠. 2년 거주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복잡한 게 요거예요. 3년 이내 매도. 자, 1번에서 2번 넘어가서 2번 취득하고 이제 3년 이내에 요 1번 집을 팔면 됐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2018년 9.13 전에 2번 집을 사면 여전히 3년이에요. 그런데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16 안에 사면은 2년 안에 1번 팔아야 돼요.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샀다 그러면은 이 3년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바뀌는데 전제 조건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예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렵죠? 자 일단 내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규제가 들어가는 거지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비조정에서 비조정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후, 2보, 3매로 끝나요. 뭐 1번 집이 조정이면 거주 요건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나중에 산 요 2번 집 있죠. 네. 나중에 산 이 2번 집이 2018년 9.13 전에 샀으면은 3년 2018년 9.14부터 2019년 12.16이면 2년 2019년 12월 17일이면 1년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이사를 할 때 1번도 조정 대상 지역, 2번도 조정 대상 지역이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2번 집을 언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2번 집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13 전에 사면 3년 이내 1번 집 매도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16까지 라면 2년 이내 매도 2019년 12.16 넘어가면 1년 이내 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시적 주택 비과세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이 세법이 우리네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말 까딱하면은 실수하기 딱 좋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아까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은 2019년 12, 16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사면 지금 다 2021년이니까 네.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고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2번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전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2번 전입을 할 때 기존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에 2년을 맥스 한도로 해가지고 내가 2년을 한도로 해서 기존 집도 팔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작년 7, 8월에 특히 8월 달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는 1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아야지 취득세 중과가 안 들어가요. 네. 안 그러면 취득세 8%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아까 양도세, 소득세법에 있었던 2년을 맥스 한도로 해가지고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2년까지 기간 봐준다. 이게 없어요. 그게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없어요. 아. 결론이 뭐냐면은 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취득세는 중과를 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너무 저도 궁금해서 이제 실무하시는 분한테 좀 물어봤는데, 물론 그분이 총 책임자는 아닌데 네. 내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좀 조정이라던가 이런 게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라고 했는데, 이 지방세를 다루신 분하고요, 이 국세를 다루신 분하고 좀 교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특히 우리 여기 회사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팀하고 회계팀하고 친할까요? 사실은 친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회장님 이게- 입장에서는 친하길 바라는데요. 예. 잘 안 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내 부서가 먼저 오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있으면 또 그 친해야지 좋은 건데 네, 또 네. 별개로 또 움직이는 것처럼 그죠?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규제가 지금 적체가 됐고요. 네. 아직 이게 지금 실행이 있는 단계인데 네네. 이게 좀 더 지나가다 보면은 개개인마다 다 우리 소리가 다르잖아요. 네네. 이러한 사안의 문제점이 생겼을 때 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판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네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메꾸기 위한 뭔가를 또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네네. 아 이제는 전문가분들이 책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계속 공부해 머리가 굳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그 좀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을 받으려고 네. 다시 학생이 됐어요. 네,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저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활동 중에 이 세무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규정이 복잡해졌고 웬만한 일반인 또 그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금을 어떤 지불하시면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 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면 더 안전한 세무 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네.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시간 또 우리가 세무에 대해서 할애를 했지만 이거 갖고 많이 부족합니다. 개개인마다 처해진 어떤 그 시나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게 필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우리 제방님께 또 기회가 되면 요청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정말 좋으셔야 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